안녕하세요. 토호TV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TV 시작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2021년도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 가이드에 대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동주택하고 집합건물 계속 두 개를 세트로 계속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집합건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어서 비교해서 보는 게 더 혹시 학습에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할게요. 이게 페이지가 팍팍 안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이게 내용이 많아서 출력해도 양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자료는 저희 카페에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용량이 커서 저희가 압축 파일을 올렸고, 그거를 여러분들께서는 풀어서 보시면 돼요. 뭐 1편, 집합건물과 우리의 삶. 너무 근사해 보이죠?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만화입니다, 만화. 만화, 좋아요. 한번 확대해서 볼까요? 집합건물은 무엇이고 어떤 법에 따라 관리되나요? 자, 이제 남자분이 얘기하시죠. 집합건물이란 여러 개의 전유 부분을 이루어진 건물을 말합니다. 전유 부분 아시죠? 공유 부분하고 전유 부분이 있는데 세대의 소유주, 그러니까 소유주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집합건물은 여러 개의 소유주들이 이루어진 건물을 말한다는 얘기 뜻이에요.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를 보면 해당 건물이 집합건물인지 아닌 여부를 등본에 표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이 또 얘기하시죠.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건물 부분을 전유 부분이라 합니다. 구분 소유권.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그 해당 세대에 그 몇 동 몇 호를 갖고 있는 게 그 소유자잖아요. 그리고 그 세입자들은 입주자 등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전유 부분이라 하는 거죠. 이건 용어가 뭐 다르게 어렵게 써있지만 결국에는 자기가 그 뭐 예를 들어 오피스텔이면 오피스텔을 내가 그 몇 동 몇 호를 갖고 있다. 그럼 그 구역만큼이 본인이 전유 부분입니다. 아이고. 옥상, 계단, 출입구 등은 모두 구분 소유자들이 이용하며 공용 부분을 합니다.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도 집합건물이고요. 연립주택, 빌라, 도시형 생활주택과 같은 공동주택도 집합건물입니다. 즉, 집합건물 안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옆에 남자분이 막대를 들고 설명하고 있죠.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집합건물인 공동주택 중에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됩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니면 150세대 이상으로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지역 난방 아니면 중앙 난방 그런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 중에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입니다. 의무관리 대상이라는 거는 그 관리에 있어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을 꼭 지켜야 되는 게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될 대상인 공동주택인 거죠. 밑에 있는 거 계속 볼게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입주자의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규모가 적더라도 3분의 2가 동의하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서 규약을 만들고 이렇게 하기로 한다라고 의결하고 그걸 집행하고 시행하면 되는 거죠.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에 따라 관리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거, 그 공장형 아파트라고 했던 지식산업센터는 예전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산업용 집합건물에 해당합니다.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되고요. 지식산업센터는 집합건물에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은 주거 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업무용 오피스, 사무실이죠. 집합건물입니다. 오피스텔은 집합건물에 따라 관리되어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는 거 그림 보시면 우리 동네 약국, 병원, 학원, 슈퍼 등 있는 근린생활시설도 대부분 집합 건물입니다. 집합 건물에 따라 관리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범위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집합 안에 들어가는 그 요소들. 하나의 집합 건물에는 여러 용도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죠. 주상복합 아파트가 그렇고, 주상복합 아파트 전체는 집합 건물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지만 아파트가 의무관리 대상이라면 아파트 부분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게 좀 복잡해 보이지만 나눠서 업무 처리할 수도 있어요. 큰 데는. 집합 건물의 관리가 왜 중요한가요? 집합 건물의 관리는 우리의 삶과 행복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교과서적인 얘기고, 밑에 구분 소유자와 임차인,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임차인, 그죠? 세입자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하여 삶의 수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뭐예요? 규약에 따라서 그거를 점검할 수 있는 점검자들이죠. 함께 삶의 질 높이게 된다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이 여기 참 많네. 근데 막상 가다 보면 그림은 점점 줄어들어요. 지난번 그 2021년도 그 주택과에서 말한 어제 보였던 공동주택 매뉴얼도 마찬가지. 그 기관에 대해 설명하죠. 관리단과 관리단의 기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 건물은 모든 구분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파트에서는 이 용어를 뭐라고 해요? 입주자 대표 회의. 그죠? 관리단의 기관에는 관리단 집회, 관리위원회, 관리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단 집회. 여기 보시면 관리단은 구분 소유자, 즉 소유자들로 구성이 되죠. 그리고 필수 기관, 관리인,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들의 대표. 그러니까 오피스텔, 뭐 예를 들어서 지식산업센터면 그 대표, 그 사업장의 대표가 관리인이겠죠. 임의기관, 관리위원회,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을 감독하고 관리인과 함께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자, 그럼 필수기관, 관리단 집회, 관리단 집회는 관리단의 최고이사 결정 기관입니다. 이거는 입주자 대표회의, 그죠? 그 다음에 관리위원회, 이거는 입주자 동대표, 그 다음 관리인은 회장님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관리인, 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뭐 선거관리위원회도 있고 감사위원회가 있다니까 이거는 관리단 집회, 관리위원회, 관리인, 이거는 우리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하고 비슷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어디 가나 있고 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관리단의 기본적인 형태는 관리단 집회를 통해 관리인을 선출합니다. 회장님을 뽑는 거죠.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해서 관리인, 회장님 뽑고요. 이러한 형태의 관리단에서는 관리인이 관리단 집회와 규약에 따라 단독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이며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한 형태의 관리단에서는 회장님, 관리인이 회장님, 관리단 집회와 규약에 따라 정해진 그 매뉴얼이 있다는 거죠. 정해진 약속에 따라 이제 단독으로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혼자서 수행한다는 얘기죠. 자치관리. 자, 이거는 자치관리예요. 아까 했던 거하고 좀 나는 그 관리단에 대해만 얘기했죠. 이제부터는 그 관리인, 즉 회장님이 그 아파트, 자꾸 아파트를 하면 안 되고 이 집합 건물의 그 위탁 관리할 수 있는 직원들을 뽑을 때 자치를 하느냐 위탁으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이제 자치관리는 관리단의 대표인 회장님, 관리인이 이제 관리사무소장과 밑에 있는 직원들을 근로계약을 직접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관리인에 대한 업무를 보조합니다. 관리단이 소장과 직원과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게 자치관리고요. 관리단은 직접 관리를 하기 위한 인력을 채용하여 자치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단은 근로기준법상 소장 및 직원의 사용자가 됩니다. 위탁관리. 관리단이 위탁관리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어쨌든 요거는 똑같죠.
집합건물 관리업자, 위탁사하고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관리사무소장과 직원들을 파견합니다. 그리고 관리인에 대한 관리 업무 보전은 똑같은데요. 요게 좀 달라요. 건물관리업자가 사용자예요. 관리단은 위탁관리사에 관리를 위탁하는 거고, 위탁관리 업체는 위탁관리 계약에 근거해서 관리인을 도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직원을 파견하는 거죠. 관리인의 선출 방법, 회장님이 회장님. 여기 말하는 관리사무소장이 아니에요. 관리단 집회에서 그죠? 선출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관리되는 거죠.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서도 관리위원회를 선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출해도 되고 이렇게 선출해도 됩니다. 관리는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될 수도 있고 관리위원회에서도 선출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하지 않고 각 동의 동대표 지원자가 그러니까 입주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거기서 회장님을 선정을 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좀 달라요. 집회에서 바로 선출할 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관리위원회를 선출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선출할 수도 있는 거죠. 관리위원회에서 관리는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게 다이렉토라는 것은 선출될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 관리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그들만의 의견으로 관리는 선출할 때는 규약의 근거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쨌든 요거든 일단은 우리는 관리단 집회 선출한다. 아니면 우리는 관리위원회 선출한다. 이런 규약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겠죠. 관리위원 선출 방법. 관리위원 선출 뭐 1지구, 2구, 3구, 4구, 4선구, 5선거구 다 읽기 귀찮아서 그냥 3구, 4구라고 했어요. 이것 또한 이들이 그 각 지역구의 대표를 뽑을 때 얘도 규약의 근거에 따라 선출합니다. 관리위원은 원칙적으로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이 되고요. 규약의 근거가 있다면 선거구별로 관리위원을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관계. 자, 회장님이죠. 관리는 위탁 사무소장이 아니에요. 회장님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에서 선출하고 관리위원은 선거구별로 선출하도록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별도로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요것도 봐요. 각 지역 선거구로 구를 나누고 이분들의 선거구별로 이들을 선출해요. 규약에 따라 선출하면 관리위원회, 그죠? 이렇게 관리위원회를 선출돼서 이분들이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이렇게 그들의 위원장을 별도로 선출하는 것이 이게 제일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관리위원들이 호선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얘기를 해서 대표를 뽑을 때는 규약의 근거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단 집회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선출해야 됩니다. 관리인과 관리위원의 관계 각각 선거구별로 위원을 선출을 해요. 이렇게 선출을 하도록 규약이 정하게 있으면 관리인이 그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그죠? 여기에 직접 선거된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서로 따로 국밥되면 일이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겠죠. 물론 이게 모든 것이 규약의 근거가 있어야지 이렇게 선출할 수가 있고요. 규약의 근거 없으면 관리위원들이 관리인을 호선, 이들이 선택해서 대표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선출할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규약의 근거를 준다면 관리인의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가 있습니다. 관리인도 하고 회장님도 하고 관리위원회도 한다는 거죠. 아파트는 어차피 동대표에서 회장을 뽑기 때문에 겸직이 돼요. 관리단 구성을 위한 규약에서 꼭 챙겨야 될 사항. 자, 그러면 규약을 여러분들이 만들 때 이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관리위원회 설치. 관리위원회는 설치하기 위해서는 규약에서 관리위원회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야 되고요. 그리고 관리위원회 관리인을 선출할 때 관리인은 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두시고 관리인과 관리위원은 겸직하게 할 수 있겠다 하면 그 또한 규약의 근거 규정으로 위원장과 관리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표기를 하셔야죠. 1, 2, 3, 4 각각의 선거구에서
관리위원을 이렇게 선출하기 위해서는 규약에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약을 제정할 때는 제정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개정 또한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잘 정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밑으로.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나중에 뭐 그 자기들 QR이니까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자, 10분짜리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게 되면 15분짜리 됐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집합 건물에 대한 그 관리단과 관리위원, 선거 선출 어떻게 되는지까지만 오늘은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